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으로 불러 놀라야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어제 피해자를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석 국장님, 네.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굉장히 좀 늦었다. 진작부터 이 피해자라는 호칭을 쓰면서 이 보호하는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초기에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추모 부분과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모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여러 가지 행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또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박 전 시장 추모에 너무 좀 방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거세게 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늦은 용어 사용이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뭐 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또 2차 가해 방지 등에 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뭐 늦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는데 일단 저는 법 쪽에서 이 호칭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사실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건 당연히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도 쓰는 말은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가해자의 어떤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고 마치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지만 피해자라고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을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상 각종 피해자의 지위라든지 형사 절차상 누릴 수 있는 피해자의 어떤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피해자라는 말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사실 법률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 뿐더러 사실 뭐 유죄 판결이 나야지만 피해자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 호소인 뭐 정말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싶었다면 저는 고소인으로 표현해도 무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지지율이 15%나 급락했는데 같이 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첫째 주에 20대 여성 지지율이 63%였는데 2주에 57% 그리고 이번 주에 42%로 15%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박원순 전 시장을 감쌌던 태도 이런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당연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종합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긍정평가가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올라갔고요. 또 함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졌어요. 통합당이 뭐 약간의 반사이익이 돌아가서 정가에선 이제 이것을 또 전략적으로 해석하기에 바쁩니다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에 대해서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 시장의 지금 이 성추행 의혹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끄러운 것. 근데 지금 보신 그래프가 이 문정부나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건 뭐냐면 2030 젊은 세대의 특히 여성층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주축이 지금 15%포인트가 두 주 만에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 그 박 시장 성추행 의혹 문제 또 갑작스러운 실종과 사망, 여기 이제 충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반영되느냐 하나가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일주여가 끌어온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2주 동안 15%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그 전에는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지금 박 시장 문제가 박 시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가 연결이 되면서 왜 하필이면은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띄워왔던 민주당에서 연이어 이런 사건이 터지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성층이 조금 더 심각하게 여당 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지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좀 자극적이고 불편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조문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네, 뭐 변호사님 일단 통합당에서는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사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은 좀 없어져야겠죠. 네, 지금 뭐 자신들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견 표명이라든지 뭐 단순한 가치관의 얘기를 떠나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지나치게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뭐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어떤 가혹한 요청을 하는 것들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치인들과 또 방송을 하시는 방송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주로 지금 그런 어떤 공인이라는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 피해자에게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고, 사실 이런 발언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도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2차 가해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2차 가해들 다 처벌이 가능한 거죠? 사실 2차 가해성 발언이라는 거는 뭐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모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네. 물론 다 처벌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의 어떤 시대 가치라든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투영이 그대로 되는 것인데, 좀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선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담론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내년 재보궐, 4.7 재보궐이죠. 재보궐 선거로 쏠려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새 지도부가 선출돼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전재수 의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쯤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권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후보를 내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 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갑론을박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원칙론을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거죠. 당헌 당규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직하던 지자체장의 부정부패 등 이 어떤 귀책 사유로 직이 사라지면 후보 안 낸다. 이게 지금 원칙인데 전재수 의원은 원칙을 한 번쯤은 지키는 선례를 만들자는 입장이고요. 또 이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여성 후보를 내서 지금 당이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한다. 내기는 내는데 여성 후보로 특정 짓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또 유력한 지금 의견을 내야 될 분이 이낙연 의원이에요. 그렇죠. 다음 달에 바로 당권 도전이 있어요. 근데 내자 해도 내지 말자 해도 지금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아낀 것이 지금은 공천 논의할 때가 아니다. 시간을 좀 두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범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고 또 이제 이 박 시장에 대한 이제 애도 추도의 분위기도 다 좀 끝나고 그때쯤 그럼 8월 전대 이후에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권을 잡으면 의견을 그때야 이제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나머지 이제 정치인들 중에는 당헌 당규를 바꿔서라도 내야지.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당헌 당규를 바꿔서라도 내야지. 집권 여당이 어떻게 서울시나 부산 같은 유권자를 합치면 1,400만인데 그 다음에는 대선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냥 비워둘 수가 있겠는가? 이 민심에 우리는 호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지금 조금 전에 언급된 분들이 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유력 당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제 당권을 잡는지에 따라서 그때 기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이제 건너뛰어야 오히려 대선이 유리하다. 그럴 수도 있으나 의견을 어떻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의 생리상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드시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와 부산시를 한번 건너뛰고 대권으로 직행한다.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소국장님 당원 개정은 불가피하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를 내려면 그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 부분은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규정된 그대로라면 거기 맞거든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만약에 후보를 내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어떻게 잡냐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의견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원 당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보기에는 당장 큰 우리나라 어쨌든 1, 2위 도시인데 거기에 시장 후보를 안 내서 그걸 상대당 만약에 후보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죽는 생각하지만 거잖아요. 사실상 안 내면 후보를.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지금 많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당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정말 우리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면은 상당한 그것이 또 하나의 신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앞으로 다른 당도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뭐 당원 당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또 바꿔서 후보를 또 낸다? 그것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원 당규를 사실 바꿨던 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영일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지금 소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당원 당규를 만들었을 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선례를 자꾸 쌓아가야 국민들이 그 정당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내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이미 우리가 지금 선거 얘기하기는 아직도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반면에 정치 일정은 또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들의 정치 욕망을 끊어낼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재보선을 그냥 그럼 야당에게 양보하지 넘어가면 1년 후에 또다시 지방선거가 와요. 예. 재보선인데 잔여 임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잔여 임기는 거의 앞으로 9개월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그 이후에 한 이제 1년여 정도가 이제 이 임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재보선에서 이겨서 1년을 집권한 지자체장이 다음 또 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렇겠죠. 그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당원 당규 지키느냐 마느냐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나의 권력 의지를 접을 이 그런 유력 주자들이 동의할 것이냐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이제 예.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마 각축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소국장님 이렇게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정작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그 두 사람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반응이에요. 일단 부정적인 거죠. 뭐 이미 좀 흐름이 가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뭐 그렇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보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도 한 번 나왔었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또 두 번 하고 시장을 본인이 했었죠. 또 그만뒀고 그랬는데 또 나오겠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좀 프레시한 인물 그리고 서울시를 이렇게 좀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인물이 필요한 것 같다. 뭐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장 하면 소통령 이렇게 불리면서 서울시장 하면 당연히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개념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지만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서울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좀 여야가 찾았으면 좋겠다. 꼭 서울시장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유력한 대권주자 뭐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만 이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동안에 너무 좀 강해진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방송 국장님이 프레시한 인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걸 알면 지금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죠. 일단 좀 참신한 인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야가 여성 후보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하나의 여성 후보를 지금 시점에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소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럼 지금 민주당은 당원을 바꿔서라도 여성 후보를 내자는 쪽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럼 여성 대 여성 후보 이런 것 굉장히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가
근데 굉장히 부담 아닐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본 원칙은 어쨌든 민주당도 후보 안 내는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 후보를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불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일종의 충격을 받고 좀 분노했던 부분들이 갖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민주화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민주화 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 문제라든지 뭐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른바 이 젠더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등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여성 후보들이 제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좀 발전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서혜진 변호사님. 물론 정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다 보궐선거가 사실은 성추행, 성추문 문제 때문에 좀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성 후보를 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 젠더 문제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사실 뭐 아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10대 후반이나 20대 여성들, 특히 남성들을 포함해서 그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를 뽑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빈부격차라든지 이념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뽑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지금 2년 4개월 기간 동안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부터 오거돈 전 시장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의 문제까지 같은 문제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성 후보를 내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자신들의 당헌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소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헌을 바꾸고 새롭게 후보를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명분을 취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각 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